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의 사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유력 주자들은 추석 명절과 호남권 경선을 겨냥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누적 득표율 51.4%를 기록하며 민주당 경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1차 슈퍼위크가 끝난 뒤 곧바로 전남권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오는 16일 광주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명절 연휴에는 호남을 돌며 민심 잡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4차례의 순회 경선과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세를 확인한 이 후보 측은 정세균 후보의 사퇴 이후 1위 후보로의 쏠림 현상을 예상하며 본선 직행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1위 후보를 밀어주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하고요. 광주, 전남도 그런 어떤 파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배수의 진을 친 이낙연 후보도 경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는 16일 광주에서 캠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갖고 토요일부터는 호남 곳곳을 순회하며 선두인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처음으로 30%대 득표율을 얻으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이 후보 측은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기대를 걸며 결선 투표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이런 큰 선거에서는 되는 사람보다는 돼야 할 사람에 대한 선택을 해주셨고 그 흐름이 전국의 흐름을 또 바꿔나갔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 두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김숙희 여사도 이르면 이번 주 전남을 찾아 민심 잡기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지역 전현직 광역 기초의원들이 어제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지지 선언에 동참한 전현직 지방의원은 모두 207명으로 이들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은 행정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라며 이 후보 지지를 결의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특혜 채용 관련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어제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찰과 부덕의 소치로 여긴다며 자신의 3선 도전으로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고 시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시장은 또 지난 3월 혈액암 진단을 받고 현재 힘겨운 투병 중이라며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시장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자신의 상황도의지구 땅의 토지 보상을 다른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미리 받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전남 제1의 도시 위상을 되찾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율촌 택지 개발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나현수 의원은 어제 임시회 폐회식 10분 발언에서 율촌 택지 개발의 필요성은 시 정부도 용역을 통해 확인했는데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며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개발 방식이든 민간 개발 방식이든 율촌 택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순천 광양의 택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여수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율촌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던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올해 학과가 신설되면서 입학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주 캠퍼스와 대학 코드가 달라 분교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등 위상 회복까지는 과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올해 신설된 스마트 수산자원 관리학과의 재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수 캠퍼스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올해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와 석유화학 소재 공학과 등 3개 학과가 신설됐습니다. 줄곧 감소해오던 입학 정원은 소폭 늘어 2015년 수준인 800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첨단학과를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4.53대 1이었던 여수 캠퍼스의 정시 경쟁률은 2021학년도에는 1.72대 1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론 여수 캠퍼스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지원율 하락에는 여수 캠퍼스가 분교라는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실제로 통합 15년이 지났지만 여수 캠퍼스와 광주 캠퍼스는 대학 알림이 등에서 다른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다르면 성적표에 캠퍼스가 표기되기 때문에 입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영향을 받거나 전남대 구성원 간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고라니가 이제 다니는 사진이어서 뭐 귀엽다 이런 되게 좋은 반응들이 많았는데 광주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없는데 비하 용어로 이제 여 이렇게 하거든요. 여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 좋아요 되게 많이 박히고. 지난 9일 전남도 의회에서는 통합 당시 약속했던 한의대 유치 등의 약속을 전남대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여수캠 위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여수 캠퍼스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좀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구성만 한다면은 이건 잘못됐다. 전남대학교는 코드 통합을 포함해 학과 구조 개편 등의 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가 관광지 방역을 강화하고 관광객 수용 태세를 점검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12월까지 4개월 동안 배알도 섬정원, 백운산 자연휴양림, 구봉산 전망대 등 관내 6개소 관광지에 21명의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추석을 맞아 늘어날 귀성객과 방문자들을 대비해 추석 당일인 21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도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순천 지역의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률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상생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62%인 15만 3천여 명에게 총 382억 9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고 온라인 신청 시 오부제 적용이 해제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양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커다랗고 동그란 LED 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볼륨감이 돋보이는 차량 바퀴 덮개와 높은 지상고는 차량의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양산 체제에 돌입하는 현대차 캐스퍼의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경형 SUV 캐스퍼는 개성을 살린 디자인과 편의 사양을 탑재해 기존의 경차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장은 3.6m로 동급 경차인 마티즈 스파크와 같은 크기지만 트렁크 적재 공간은 최대 301리터까지 확장됩니다. 또 앞뒤 좌석을 모두 접으면 성인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확보돼 차박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에어백을 7개나 탑재했고 전방 충돌 방지 장치와 차선 이탈 방지 장치도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캐스퍼는 이제 그 차박이 가능한 차고요. 그다음에 그 최첨단 그 사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제네시스나 있는 구급 사양에 들어있는 뭐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캐스퍼는 디자인이 귀엽다고 평가되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온라인을 통해 캐스퍼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개인적으로 탑승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했다고 청와대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적용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양산을 시작하는 캐스퍼. 노사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인 첫발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시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시 의회가 합동 여론조사 실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부가 제출한 협의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시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가결된 사항을 상임위에서 재차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합동 여론조사 지연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가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광양시와 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 지부는 최근 노사 간담회를 갖고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을 근거로 내년 3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한 무인 발급기 등 시설 정비와 확대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일부에서는 점심시간을 쪼개 민원 창구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석을 맞아 도내 양로원과 요양원 등 노인 복지생활시설의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면회를 원할 경우 사전 예약해야 하고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뒤 2주가 경과한 사람에 한해 오는 26일까지 2주 동안만 가능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접촉 면회는 백신 예방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면회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흥군이 지난 1월 동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 복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월 한파로 인해 23개 품목 794헥타르 면적이 동해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유자 농가 면적이 717헥타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군은 재난지원금 35억 원을 편성해 피해 농가 2,392곳에 추석 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웅천 의료시설 용지 매각을 부적절하게 추진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 여수시가 웅천 택진의 의료시설 용지를 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서둘러 매각함에 따라 원도심 의료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대학병원 유치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여수시가 소재지구 개발을 위한 공사비 마련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각하면서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며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나 전남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2016년 준공 이후 수년째 미분양 상태인데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이 부족해 매각이 필요했다며 실수요자 문의가 있어 관련 법에 따라 매각 기준을 정해 공개 추천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이 여순사건을 폄훼한 지난 7월 14일자 동아일보 칼럼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소송단은 1차 신청자 접수를 완료하고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사죄문 게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아일보사와 송평인 논설위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칼럼은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를 두고 반란군과 협조자의 후손들이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해 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다음 달 초 공식 개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갑니다. 한국섬진흥원은 현재 진행 중인 목포 사막도 인근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